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19학년도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엔 성결대학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대학교를 설명하러 선생님이 왓성결! 자, 성결대학교 친구들이 즐겨 쓴다는 그 젊은이들의 말을 선생님이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성결대학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한 걸음 다가가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선생님이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두근거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성결대학교에서 그런 설렘 만나시길 바랍니다. 2019학년도 성결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과목별 교과 내신 반영할 때 과목별 가중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학과에 맞는 국어학과에 맞는 학과라면 국어 교과에 맞는 학과라면 국어 점수에 가중치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완전 폐지되었다라는 점, 그 점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당 주요 교과 5교과 학기당 한 과목씩 반영해서 총 20교과 반영하는 건 동일하지만 가중치가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그 점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사항 살펴보면서요. 선생님 그렇게 흐름과 맥락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적성고사 전형의 성결대학교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249명을 선발하고요. 변동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요 점도 우리 친구들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은 요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들하고 동일하게 60%, 600점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내신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 400점 만점. 400점 만점으로 반영한다라는 점. 근데 이제 기본 점수가 없어서 과목별 적성고사 점수는 해당 과목, 국어, 수학 이렇게 두 과목 보는데요. 각각 200점씩 해서 총 400점씩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친구도 한 문항당 몇 점이라는 견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 문항당 총 8점의 견적을 가지고 8점의 이제 배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세요. 왜냐면 요 뒤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부 이제 교과 등급에 따라 환산 점수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환산 점수를 우리가 몇 문항을 맞춰야만 이제 보완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거든. 그쵸?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모집단이 동일하게 국어, 수학 25문항씩 총 50문항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60분 동안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한 문항당 1분 조금 넘게씩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견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요. 적성고사 점수로 이제 동점자를 처리할 때 우선시한다. 최저 기준 없다라는 것이 또한 이제 높은 경쟁률의 매력 포인트겠죠. 그죠? 시험은 학과별로 오전, 오후가 나뉘어 있으니까 요 점도 우리 친구들 주의해서 접근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환산 점수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 가중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등급 계산하기는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총합에 이제 전체 교과 20과목 이제 가장 좋은 과목으로 이제 선별을 하셔가지고요. 그 등급 합을 이제 내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 평균을 내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환산 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등급까지는 7점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고사 한 문항이 아까 몇 점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8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만 맞히면 바로 등급이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6등급까지는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자기보다 조금 높은 경쟁자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7등급부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7등급부터는. 그래서 요 7등급부터는 이제 사실 8, 9등급 친구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7등급까지는 이제 학과에 따라 좀 차등을 둘 수 있겠는데 합격생 평균 정답수 있죠. 그죠? 이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 선생님이 전화해갖고요. 물어봤어요. 대놓고. 그죠? 선생님 전화해서 대놓고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막 이렇게 여차저차 사정을 많이 했다우. 그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간 기준이에요. 주간 기준. 그러니까 야간은 여기 지금 명시해 놓지 않았지만 야간은 35문제 정도가 평균 80%. 그죠? 합격 컷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많이 이제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이렇게 야간 과정을 이렇게 진학을 이렇게 대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렇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 점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등급 간 차이가 6등급까지는 7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경쟁률은 15.65
요 정도 되고요. 합격생 평균 등급은 5.4 요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5.4 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 요 정도에 이제 다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6등급이라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죠? 그래서 요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18학년도에 그때 이제 적성고사 전형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한번 분석해서 흐름과 맥락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드릴까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확실하게 다른 대학 적성고사를 혹시 전형을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EBS에 이자가 없죠. 과정에. 그죠? EBS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의 적성고사 전형들은 대체적으로 EBS의 어떤 그 연계교재를 반영하는 추세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제 성결대학교 적성고사 전형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연계율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다 한번 뒤져봤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연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요. 스타일도 조금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수능형 문항에 익숙한 친구들은 처음에 화작문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문학부터 먼저 빵빵 터트리고 시작하죠. 문학이 무려 25문제 중에 무려 몇 문제입니까? 13문제. 과반이 넘죠. 그죠? 과반이 넘는 문항이 문학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변별력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안 봐도 예측 가능하시죠. 그죠? 그래서 문학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본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학 작품들 재밌는 점은 뭐였었냐면 문학 작품이 여러 개 나오는 건 아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소설 한 작품이고요. 이게 고전 소설 한 작품이었어요. 그죠? 현대시는 물론 2작품이 나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세트, 한 세트, 2세트, 3세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품 하나를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작품 하나를 제대로 모른다면, 대비가 좀 안 돼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고교 교육과정,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 중심으로 이제 기출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품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본강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 OT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본강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재미있었던 점이 뭐냐면 문학 다음에 이어지는 문법 문제들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14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가 문법 문제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점은 그냥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 국어 문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어휘의 의미를 묻는 그런 문항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었다는 거. 선생님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거는 여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016, 17, 18 다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나올까? 그 부분도 마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서 한 지문 하나 나오는데요. 재밌었던 건 뭐냐면 고2 학평을 기출되었던 고2 학평 6월 학평이었거든요. 2004년 6월 학평으로 기출되었던 그 지문을 활용했다라는 점, 요 점도 좀 재미난 점이었어요. 다른 대학에서 보기 어려웠던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 문항은 거기서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본강에서 선생님이 한번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해서 쭉 보시면요. 일단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문학의 변별력의 포인트가 찍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제 수능형 문항들로 출제가 되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그죠? warning, 주의해야 할 점은 장문형 지문들로 출제가 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아직 시험지 안 봤죠? 그죠? 근데 시험지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현대산문, 고전산문 지문이 한쪽입니다. 지문이 한쪽이에요. 그죠?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문형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이렇게 산문 영역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따 선생님 본강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표현 전략 및 맥락 의미의 중심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은 성결대학교에서 이제 기출문제 어떤 빈출되는 어떤 문항들의 특징이 의미를 묻는 문제, 그죠? 흐름, 의미, 이해를 묻는 문제, 요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왜 그러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이해 능력, 사고 능력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성결대학교의 기출 포인트를 선생님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강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우리 친구들 봐주세요. 이해, 맥락, 흐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문 영역에서는 줄거리를 잘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표현 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마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아까 좀 비중 많았죠. 문학 다음으로 비중이 많았는데요. 어휘가 같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휘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법 전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법 문제가. 어려운 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 문법 배우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별 2개 드렸는데요. 사실상 독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든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모두 푼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죠?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두 푼다고 해도 그걸 기억으로 가지고 이제 성결대학교 적성고사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리 사실상 기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만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냥 차근차근 올림포스라든가 그 다음에 EBS 수능 연계교재 이런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작품들을 통해서 뭐 위주로 보시면 되냐면요. 사실적 사고 위주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적 사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어떤 테스트에서 이제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사고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사고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문항은 사실적 사고 문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 아는 거, 윗글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맞은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 그래서 지문을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연계교재를 가지고 푼다거나 혹은 올림포스를 통해서 비문학 대비를 한다고 하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방점을 찍지 마세요. 문제를 푸는데 주안점을 주지 마시고 지문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요. 녹색창 쳐보시고요. 찾아보시고요. 그죠?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대비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점을 강조드립니다. 2017년에 이제 실시한 적성고사 전형과 달리 이번에 좀 두드러진 특징은 뭐였었냐면 또한 화법과 작문법이 아예 빠졌어요. 화법과 작문법이 아예 빠졌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2번만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발문 형식도 굉장히 간결화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앞선 연도에 이제 문제를 혹시 풀어보시면 발문이 3줄, 4줄 정도 되는 그런 식의 문항들을 흔히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2018학년도에 실시했던 적성고사 문제는 발문이 길어야 2줄이에요. 길어야 2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화되었다라는 점. 쓸데없는 말을 많이 안 하고요. 수능형 문항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물론 쉬운 문항, 사실적 사고 문항이긴 하지만 수능형 문항에 포인트 맞춰서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까? 이때만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 해서 이제 선생님이 또 찾아봤죠. 그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대학에 있어요. 우리 친구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수와 출제 범위, 난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현행 기준대로 차기 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볼 2019학년도 성결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문제는 2018학년도와 크게 차이 없이 간다. 이 기조로 간다라고 지금 언급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점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결대학교 그 페이스북 페이지 여기를 이제 가니까 재미난 식구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여러분들 들려주려고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봄은 어디에나 있네. 라고 이제 이런 식구가 이제 인용되면서 이혜인 시인의 시죠, 그죠? 인용되면서 성결대학교의 그 교정이 해질녘의 교정이 막 이렇게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식구와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인 대학교구나, 학생들이 감수성도 짙고 그런 대학교구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성결대학교 데뷔하고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성결대학교의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옆에서 든든하게 여러분들 지원하면서 같이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본강에서 뵐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